네,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네, 김영숙 교수님, 제가 그 이력을 보니까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초대 과학기술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이죠. 거론이 됐더라고요. 몇 명 거론되는 중에 유력 후보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거론이 있었지만 됐었습니까? 오보입니다. 오보였어요? 네. 언론이 이제 오보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언론에서 우리 김영숙 교수님을 초대 과학기술 수석으로 거론할 정도였다고 하면, 언론이 그냥 부풀리기 쓰기는 안 하고, 어느 정도 소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유력 인사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김영숙 교수가 대통령 당선대에서 캠프의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주요 실세들과 상당히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저는 그 2012년부터 제가 이제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와서 움직임 관련한 모션 어널리시스를 계속 전공을 하고 교육부랑 창의재단의 스팀 R&D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컨텐츠와 제 연구를 이어가다가 그 국가과학기술기본법이 2014년에 발의가 되면서 신기술의 문화예술과 교육을 연결해서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획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2015년에 처음으로 제가 문화산업 원천 기술 개발을 기획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의원님 제가 지금 한 2, 3년 동안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국제협력 연구라든가 아니면 국책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지금 창의 융합 교육의 어떤 실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과 이런 정신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AI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정신과 병원들을 참여시켜서 제가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환경과 시대에 좀 맞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영숙 교수님은 이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어서 그 질의는 좀 제가 제외를 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도에 보면은요, 국가 사업으로서 289억 원을 이제 배정받는데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연구죠. 그리고 2024년도에 보면 AI 기반 마음 건강 서비스 한 160억 정도 맞습니까? 쉽게 제가 이제 이 사업의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받았는데 일맥상통하는 게 이제 정신건강이라든가 이제 마음 건강 이걸 디지털 치료 형태로서의 AI 기반을 구축해서 치료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년도의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의 사업이었고요.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금 식약처의 임상 시험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마지막 승인 과정을 지금 프로세스를 걷고 있는데 제 연구인 신체활동 게임을 통해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 기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160억은 제가 사업을 수주한 것은 아니고요. KT가 주관기관으로 한양대 컨소시엄과 한양대 병원이 다른 카이스트와 그다음에 성균관대 고려대 교수님 네 분이 참여해서 저희는 7억 정도의 올해 예산이 배정돼서 같이 융합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교수님의 AI 기반의 어떤 디지털 이런 정신건강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이제 드리면서도 좀 뭔가 이렇게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발언하고 정신건강 예산의 대폭 증가하겠다. 그러면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하겠다. 이런 걸 이제 발표하셨고 김건희 여사가 이 국민 정신건강 관련해서 자살 예방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예산이요 대폭적으로 늘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21년 사업을 수주할 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 얘기는 21년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예산이 다 줄고 있고 세수도 어렵고 그런데 어디에 예산이 추정하냐면 국가 R&D는 깎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맞잖아요. 국가 R&D 사업은 예산을 대폭 깎아갖고 석박사들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예산, 마음건강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면 총 사업비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 7,892억 원이에요. 5년간 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기부에서 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과기부 사업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R&D 사업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진행하고 한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것도 정신건강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비대면 정신건강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의 네. 전공에 대한 부분뿐만 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권이 우리의 상식과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국가 R&D 사업은 막 줄이는데 정신건강, 마음건강 사업을 쭉 보니까 한 1조 원 가까이 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 방향은 어느 정도 느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뭐 1조 원 가까이 늘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 학교 현장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네. 정책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아마 그 마음 건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저희는 정신과 전문의들뿐만 아니라 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학교 현장에도 자살, 예, 그다음에 자해. 제가 그걸 부인하는 네. 게 아니고요. 이런 예산이 아마 너무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투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영숙 교수님은 이 정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 정권, 이게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진짜 학문의 길만 걸었습니까? 네, 저는 학문의 길만 걸었습니다. 학문의 네, 길만 12년 동안 제가 네. 굉장히 저희 예를 분야에서도 들면 좀 윤석열 하지 대통령을 않는 안다든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전혀 모릅니까? 모릅니다. 예. 매스컴에서 처음 뵀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가까이 지내는 한양대 공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네. 김창경 교수인데 네. 그 김창경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고 그 부모님 때부터 상당히 유지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교수로 알고 있고 그 김창경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까지 했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분과 같이 일을 해왔던 김영숙 교수가 전혀 윤석열 정권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저희 김창경 교수님은요, 같은 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본인 특강을 통해서 굉장히 그 디지털 바이오, 그 다음에 크리스퍼,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을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워낙이 저희한테 특강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인사이트를 그 융합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좀 미래를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많은 그런 학문적인 지식을 제공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같은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인지도 계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분의 어떤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저희가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이제 공대 교수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창경 교수의 상당한 영향력과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로서 채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저희 그 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허위 사실에 대한 거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한양대학교는 그 제가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방향에 맞게 본인이 소속된 학과 말고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공공정책대학원의 의료행정이 8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4차 산업의 기조, 예, 그다음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수업,
그다음에 학교의 방향에 따라 제가 그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인텔리전스 컴퓨팅 학부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변경이 됐는데 그곳에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로 처음부터 겸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뭐 우리 김영숙 교수님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속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공과 관계없는 공대 교수가 지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양대 김종량 총장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한양대 입장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건강 얘기하고 예산 대폭 확대하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하면서 정부 부처가 지금 1조 원 가까운 정신건강, 마음건강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연구들을 해왔느냐 이렇게 보면은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 만족도 그러니까 뭐냐면 운세라는 게 이제 사주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보통 이제 상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용 만족도.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논문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운세라는 게 심리 상담, 건강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AI 기반의 이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들을 생각보다 많이 받은 거죠. 그 받은 것은 뭐냐? 김영숙 교수님이 뭐 실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김영숙 교수가 초대 과학기술 수석, 그러니까 과학기술 수석이라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수석까지 거론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영숙 교수와 가까운 김창경 교수가 윤석열 정권과 아주 가까운 그 정책에 있어서 실세 역할을 해왔고 근데 관련 예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영숙 교수가 지금 계속 그 수행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윤석열 정권은 이 예산 한 1조 원대를 확보하고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심을 안 갈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숙 교수도 좀 잘 알고 계시고 관련 내용에 대한 혹시 뭐 설명이 있으시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뭐 오늘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항상 창의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 기조로 삼으면서 학교 현장이나 저희 연구자한테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부 때의 어떤 전공들을 다양한 어떤 연구나 그다음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좋은 그 연구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관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왜 안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저의 연구와 그다음에 이런 정신건강 문제 그다음에 AI라는 거는 기술이 제가 활용을 하는 것이지 제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를 얻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그 인공지능의 기술을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맞춤형으로 더 잘 쓰게 하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을 좀 맥락적으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제가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의혹은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 예체능을 전공하신 분이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장이 되셨고, 또 공과대학 심리뇌과학 전공 부교수님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진 않다. 근데 지금 한양대 출신이 아니신데 뭐 면접도 보시고 이제 어찌됐든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뭐 능력도 있으시고 할 이야기는 많지만 면접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을 검증하는 건데 아무리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교수님도 이런 파격적인 인사 혹시 동기 예체능과 전공한 동기가 이렇게 공과대학 뭐 조교수 하시는 사례 못 보셨죠? 저희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네. 스포츠 의학이나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아니 근데 공과대학에 채용되신 거는 못 보셨죠? 공과대학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사실 이것이 국민적인 의혹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네. 지금 강의를 또 안 맞는 조건이라면서요? 아닙니다. 강의도 하세요? 저희 강의 평가도 저는 그러니까 강의를 직접 하셨어요? 네, 공과대학에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거요? 교양. 아, 교양만 하시고. 아니요, 지금 두 학기, 제가 지금 학부로 전과를 한 게 지금 두 학기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를 네, 하시고, 그러니까 네, 저가 하고 잘못 있습니다. 알려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를 안 학교의 하신다는 절차를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확인한 거고요. 그거는 그 사실 무근입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그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는데 혹시 면접 보실 때 예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그 책임지시겠다라는 뭐 면접의 내용이 있었나요? 보통 교수가 채용이 될 때에는 네. 연구 계획에 대한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제가 갑자기 21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에 문화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그때 클라우드의 개념과 AI의 개념은 그러니까 뭐 없었지만 우리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산 문제를 학교 측에 나를 채용해주면 내가 한양대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냐고요. 네네 연구팀 얼마 정도 예산을 제시했죠? 연구팀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얼마 파악하고 정도 예산을 있는 제시한 거예요? 학교 측에? 국가과학기 그렇게 뭐 금액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 그러면 네. 어떻게 예산 저희가 부분은- 연구팀이 제 혼자 하는 연구가 아니라 융합 네. 연구는 AI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획을 하거나 이래서 저희가 그 네. 기획을 하신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산 문제를 어떻게 제시했냐고요. 국가 연구개발의 국책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알고 있는 확보하겠다는 거 얘기하신 인포메이션에 꼭 그걸 수주하도록 계획을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추계가 그러니까 최소한 뭐 금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시한 금액이 학교 측에다가. 저희는 금액을 제시하지 제시하진 않고요. 않았다? 예, 보통 네네. 인포메이션이 있는 그 국가 단위의 사업을 저희가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주할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뭐 그것도 이제 어. 능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국책 저희가 네. 기업과 네. 일반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이 매칭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네. 지금 그 어느 정도 140억 예산을 입니다. 한양대학교에다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죠? 한양대학교는 지금 마지막 연도입니다. 네. 지금 21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이제 요번 12월에 끝나는데 네.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억 정도 됩니다. 80억을 네, 네. 네. 확보를 하셨고 네.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80억을 확보하셨어요?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저희가 네. 저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가 있습니다. 네네. 1세부는 보통 뇌, 인지, 행동 저같이 아니, 그러니까 짧게 연구하는 얘기해 주세요. 네네. 연구자들 한 20명, 그다음에 학생까지 포함하면 한 저희가 300명 정도가 1세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2세부는 서울대학교의 AI, 그다음에 삼성의료원이 3세부고요. 4세부는 기업이 맨 처음에 네이버가 담당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대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별로 예산이 다 다르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총괄 책임자라 뭐냐면 제 연구도 있지만 이런 1, 2, 3, 4세부의 인공지능과 병원이 원활하게 목표를 향해서 알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이제 확실히 뭐 깊은 연구는 없었는데 지금 네. 들린 얘기가 우리 네. 교수님이 채용됐을 때 예산 부분에 학교 측에서 굉장히 거는 기대가 컸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면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 개인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서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